자, 서울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담부 증여, 저가 양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증여하십시오. 증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저거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부담부 증여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이렇게 세금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는데 그게 더 안전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부담부 증여나 일반 저가형수도로 들어가면은 매매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한테 그걸 물건 줬을 때 이제 자녀가 이제 매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 지금 전체 플러스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증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부담부 증여하고 저가형수도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막 좀 많이 잡아내요. 물론 뭐 원칙대로 하고 우리가 별 문제 없이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아주 일부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세금 좀 줄여보자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냥 증여하십시오. 그게 훨씬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기사고 정다운 기자님이 크리스마스 때 올려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을 뵙진 못했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돼서 책도 내시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좋은 그 글도 써주셔가지고 한번 감사하다. 뵌 적은 없지만 나중에 한번 보면 인사하시죠. 매경은 약간 여보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팔기 어려운데 그냥 물려주자. 서울 아파트 증여급증. 그런데 진짜 이게 좋다니까요. 저는 이거 강추예요. 강추. 할 수만 있다면. 자, 1월에서 11월 기준 이미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 상구,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집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쪽이 증여를 가면은 최소한 10년 정도 묶이지 않습니까? 2월 가세 때문에. 물론 뭐 2월 가세가 이제 요건에 맞아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년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들어오지 우리한테.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 저희 수강생들 뭐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문의사항 같은 거 보면은 확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지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25% 이상 급증하면서 이미 지난 수준을 넘어섰다. 이게 맞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제한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집주인이 가족 간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인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고가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중저가 중간 정도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요 두 개에 대해서 종부세가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특히 얘가 덩치가 좀 큰 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유세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 줄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를 장기 보유하고 내가 연령이 만 60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추가세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엄청 줍니다. 물론 주택수가 이제 3개 이상이어가지고 다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수를 줄이면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보유세를 좀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아까 제가 예를 든 이것도 결코 나쁜 주택은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주면은 애한테 훨씬 더 나중에 싸게 넘길 수 있고 10억짜리면은 증여세가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증여취득세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3.5%, 3,800에서 한 4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12%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한 3억 중반 정도 돈이 들어가지만 저는 충분히 그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유세가 나오니까 제가 좀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5,934건과 비교했을 때 25.3%가 급증한 수치다. 얼마? 7,437건이니까 어마어마하죠. 특히 2022년 12,142건이던 주택 증여 건수가 23년에는 6,000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24년도에는 6,549건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23년부터 이제 2월 가세가 10년으로 늘어났죠. 그전에는 5년이라서. 그래서 사실 그 5년에서 10년 늘어나는 거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였죠. 자, 월별로 보면은 증여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1월달 419건이었던 증여 등기가 5월달에 680건, 7월달에 740건으로 약간 천천히 늘어나다가
9월부터 881건으로 취소됐죠. 이게 뭐랑 연결되겠습니까? 627 대출 규제 플러스 97 공급 대책이지. 아니 공급 대책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 아니에요.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을 빙자한 대출 규제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거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대출 받아도 못 사겠네? 그럼 차라리 그냥 증여로 넘겨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이걸 반응하는 게 엄청나게 빠른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이후 10월달 837건, 11월 717건으로 2년 수준을 웃도는 수치를 유지 중이다. 이제 또 늘어날 겁니다. 왜 늘어날까요? 26년 5월 10일 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아직은 모르지만. 그리고 양도세 중과하고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보유세 과세 기준 내가 중부세 많이 내기 전에 그냥 그 전에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제가 정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요거를 정말 다 오픈을 못해요. 개인적인 거라서.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그게 있었는데 그 핵심이 증여였어요. 핵심이 증여. 자, 특히 이 기간 서울에서도 강남 3구와 강남 3구 등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대출 규제하니까 그런 거죠. 대출 규제 해버리니까 어차피 대출 받아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 그냥 증여받는 게 훨씬 낫죠. 물론 좀 슬픈 얘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렇게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좀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좀 힘도 좀 빠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을 찾으시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강남구 내 증여 건수는 651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게 정말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수준이라고 봅니다. 증가율로 보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1%, 60%가 늘었어요. 송파는 이제 좀 주로 잠실에 몰려 있겠죠. 잠실은 잠실이다. 저희 그 SNS에서 어떤 친구분께서 잠실은 잠실이다 썼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잠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잠실은.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잠실 좋으니까 오르겠지. 이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 여기에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용산, 성동, 광진, 마포 역시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 아까 나왔죠. 강남구 그리고 송파, 서초, 강남 3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용성, 광마, 마용, 성광 하든지 뭐 어쨌든 한강벨트잖아요.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 목동에 있는 양천구 여기서도 2배 정도 늘어난 546건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조합 설립인가 그 사업자 정하잖아요. 이제 그거 되면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버리니까 그 전에 매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금매로 아니면 이제 증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목동하고 지금 분당이 금매가 좀 잘 되고 있다. 여기를 좀 잘 봐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기사 사이즈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뭐 보면은 뭐 그냥 이놈의 언론사가 여보 시리즈 해가지고 좀 이렇게 괜히 우리 속만 긁어놓는 거 아니냐라고 넘겨 짚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사실 증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다 말 못하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나중에 뭔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녀석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하기 힘드니까 그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재원 조달 마련해주기 위해서 적당한 걸 증여해 주시더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려고 하는 뭐 그게 있는데 그거를 그 증여세를 낼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적당한 송아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주고 얘를 잘 키워서 이제 살이 잘 띠룩띠룩 잘 쪄가지고 소가 되면은 그때 잡아먹어라 약간 이런 거지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하고 본문 더보기에 2026 연애원 모집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내년 1월, 2월 달에 오프라인 특강 백화점 문화센터 좀 많이 가거든요. 강남, 그리고 분당, 대전, 수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온라인에서 말 못하는 오프라인 얘기 한번 들어보자.
아시겠죠? 예, 예, 그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